자, 다시 22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인수주의와 잉여주의의 선택 등 해갖고 경매를 신청한 사람이 배당이 가지지 않으면은 그 경매는 취하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1순위가 3억이 있고 2순위가 1억이 있고 3순위가 5천만 원을 받을 게 있는데 경매를 진행해서 봤더니 경매를 신청한 3순위한테까지 배당이 가지 않는다는 것이 판명이 되면, 낙찰을 받고 나서 판명이 되면은 그 경매는 다시 어떤다? 취해야 됩니다. 진행을 안 시킵니다. 다시 낙찰을 받았던 돈 어떤다? 돌려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경매로 입찰을 들어갈 때에 경매 신청한 사람한테다가 배당이 단 10,000원이라도 배당이 갈 수 있는 금액을 써야지 되지, 낮은 가격으로 낙찰 받으면서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가 배당을 받아가지 못할 정도 되면 그 경매는 뭐가 된다? 취해야 된다. 선생님, 강제경매에서도 취해야 되고요? 강제경매도 임의경매도 마찬가지로 경매 신청자가 돈을 받아가지 못하면은 그는 취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낙찰은 받았는데 받아놨고 진행을 하다가 봤더니 배당이 갈 그게 없다, 이러면 그냥 취하로 그냥 다시 통보가 옵니다. 93조 경매 신청의 취하. 매수 신고가 있은 뒤 경매 신청을 취하는 경우에는 최고가 매수 신고인 또는 매수인과 114조 차순위 매수 신고인의 동의를 어떻게 한다? 받아야 한다. 강제 경매인 경우입니다, 이거. 그 다음에 제96조 부동산의 멸실 등으로 말미암은 경매 취소. 이게 내일 이제 보러 갈 것 중에 하나가 이 안성에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 경매로 나온 거 보면 전원주택이 아주 잘 지어진 것이 있는데 건물도 땅도 다 감정이 됐거든요. 근데 누가 낙찰을 받았습니다. 낙찰을 받았는데 불허가 나서 다시 경매가 나왔는데 건물 매각 제외로 나왔습니다. 내일 현장 가서 보면 아십니다. 그 얘기는 무슨냐면 누가 낙찰을 받아서 잔금을 내기 전에 그 집이 불이 났더라고요. 결국 한쪽이 탔어요. 그러니까 그 현장이 달라지게끔 됐으니까 그걸 어떻게 한다? 불허가를 내서 돌려준 거고, 집이 일부가 불이 타다 보니까 건물 매각 제외로 땅만 다시 경매로 나온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가시죠? 내일 우리 실전 사례 그게 있습니다. 내일 가서 다 설명드릴 거예요. 이게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된다 하는 설명드려요, 보면. 내일 유치권 있는 거, 이게 경매가 진행되고 있는데 불이 탄 거, 지분으로 돼 있는 거, 그 다음에 땅이 여러 개가 있는데 두 집이 있는데 한 집은 사람이 살고 있고 한 집은 사람이 살고 있지 않았을 때, 이런 여러 가지에 있는 걸 제가 다 종류별로 내가 골라가지고 실전 사례를 가지고 설명하는 날이 내일이에요. 차순위 매수 신고. 차순위는 2등을 한 사람이 1등이 잔금을 내지 않으면은 2등이 잔금을 내고 넘겨받을 수 있는 것이 차순위인데, 1순위와 2순위라고 해서 무조건 주는 것이 아니라 1순위와 2순위의 낙찰 가격의 차이가 입찰 보증금 10%, 입찰 보증금 이내로 차이가 났을 때는 차순위 신고를 받아줍니다. 그러나 2등을 했어도 1등과 입찰 보증금 이상으로 차이가 났을 때는 차순위 받아주지 않습니다.
매각 허가 여부에 대한 항고. 아까 낙찰자가 문제가 있을 때는 일주일 이내에 허가 불가한다 그랬죠. 근데 다시 채무자가 이의 신청을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채무자가 이의 신청할 때는 예전에는 그냥 이의 신청을 받아줬는데 이제는 입찰 보증금 낙찰자도 10% 걸었죠. 채무자가 이의 신청할 때는 같이 10% 걸어야지 이의 신청 받아서 소송을 겁니다. 예전에 그렇지 않을 때는 이 무조건 시간을 끌기 위해서 채무자 쪽에 살고 있는 전세입자가 무조건 이의 신청을 해서 1년 동안을 재판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게끔 만드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어차피 질 거 알면서도 시간 끌려고.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10%를 걸게끔 했습니다. 그래서 소송에서 지면은 그 10% 된다? 날아갑니다. 제135조 소유권의 취득 시기. 소유권은 잔금을 내면서 내 거가 되는 겁니다. 잔금을 내고 등기를 바로 하는 사람도 있고 6개월 있다가 하는 사람도 있고 3개월 있다가 하는 사람도 있는데 잔금을 냈을 때 내 것이 되고 잔금을 내기 전에는 언제든지 채권 채무 관계가 해소되면 취하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등기를 하지 않았어도 일단 법원에다가 잔금을 냈으면은 등기를 아직까지는 하지 않았어도 그 부동산은 제 소유가 되는 겁니다. 기간이 있습니까? 등기되는 기간이? 기간이 얼마 이내로 등기하지 아니하면 뭐 한다는 그 등기법에 있는 것이지 주인은 주인이죠. 그러니까 한 달이고 두 달은 끌을 수 있는데 한 1년은 못 끌 거 아니에요? 괜찮아요? 아니 10년을 지나도 등기 안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건축물 관리장만 있고 등기 부등본 없다고 얘기했잖아요. 본인이 등기 안 하면 안 하는 거죠, 뭘. 나는 거기에서 어떤 과태료가 있는지 알아요? 과태료가 있어요. 등기 혜택 과태료. 그거는 이제 나중에 등기를 했을 때와 등기를 안 했을 때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는 이제 그 우리 정규 강의 시간에 다 나옵니다. 이 부분은. 부동산의 인도 명령. 제가 낙찰을 받았으면 낙찰 받았는데 다른 사람이 점유하고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6개월 이내에 법원에다가 인도 명령 신청을 하면은 재판을 거치지 않고 거기에 있는 거주자를 집행관이 와서 강제로 내보낼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인도 명령을 하지 않고 6개월 이상을 가만히 뒀다가 그 후에 나가라고 하면은 판사님한테 재판을 받아서 판결문을 받아야지 집행관이 갑니다. 그러나 낙찰을 받고 6개월 이내에는 거기에 있는 낙찰받은 부동산에 점유자가 있을 때는 인도 명령에 의해서 집행관이 나가서 바로 강제 집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140조 보시면은 공유자의 우선 매수권 이렇게 있습니다. 공유자의 우선 매수권. 지분으로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같은 값이면은 공유자가 우선 매수를 할 수 있습니다. 우선 매수할 수 있는, 공유자가 우선 매수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서 서류로 미리 법원에 제출할 수도 있고 당일날 가서 누가 낙찰을 받으면은 손 들고 나와서
우선 매수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각자 장단점이 있습니다. 서류로 미리 공유자 우선 매수 신청을 해 놓으면은 다른 사람이 입찰을 안 들어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입찰이 안 들어오게끔 막아놓고 아무도 낙찰받은 사람이 없으면은 최저가로 제가 우선 매수 신청한 사람이라고 가져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공유자 우선 매수는 한 번밖에 사용할 수가 없거든요. 이해가셨죠? 근데 서류로 했을 때는 반드시 그 서류를 했을 때 그 최저 가격에 낙찰자가 없으면 최저 가격에 가져가야 되는데 서류로 신청하지 않고 법원에서 가만히 앉아 있다가 누가 자기 지분을 낙찰받았습니다 하게끔 되면 된다? 공유자 우선 매수 신청합니다. 가서 그 낙찰받은 그 가격에 어떻게 한다? 공유자 우선 매수 신청을 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서류로 미리 했을 때는 낙찰자가 없어도 그 최저가를 가져가야 되는 거고 서류로 하지 않고 법원에 가서 있을 때는 낙찰자가 없으면 어떻게 한다? 그냥 집에 가서 있다가 다음번에 다시 가볼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각자 장단점이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든지 저렇게든지 공유자 우선 매수는 한 번만 써먹는 거기 때문에 서류로 신청했다가 그 낙찰이 되지 않았는데 그 가격에 가져가지 않으면은 그 사람은 공유자 우선 매수 자격이 없어진 겁니다. 이해가셨죠? 지금 우리 특수경매를 입문을 하기 위해서는 제가 지금 얘기하는 이거를 머릿속에다가 어느 정도 된다?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제가 먼저 평택에 4분의 1 지분을 입찰에 들어갔습니다. 우리 수강생이 낙찰 받았어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공유자 우선 매수 신청합니다고 한 사람이 나오더라고. 그래서 그 사람이 뺏겼나 보다 했더니 또 한 사람이 저도 공유자인데 공유자 우선 매수 신청합니다고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공유자 우선 매수를 2명이 한 거예요. 그럼 누구한테 줘요? 지분별로. 누구한테 줘요? 먼저 한 사람한테 줘? 나중에 한 사람한테 줘? 먼저 한 사람한테 줘. 뭘 또 먼저 한 사람한테 똑같이 그 지분대로 어떻게 한다? 그 같이 나눠줍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에서는 두 사람, 한 사람의 건 나온 거를 4분의 1을, 나머지 4분의 1씩 갖고 있던 거를 둘이니까 2명이니까 2분의 1이잖아요. 그러니까 4분의 1을 다시 2분의 1씩 나눠주는 겁니다. 이렇게 하셨죠? 공유자 우선 매수 그렇게 하는 겁니다. 28페이지에 보시면 부동산 등의 인도 청구에 집행해갖고 이제 인도 명령에 의해서 강제로 하지 않으면은 집행관이 강제로 해줄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배당받을 세입자가 법원에서 배당을 받기 위해서는 낙찰자에게 집을 비워주겠다는 각서를 받아 가지고 제출을 해야지 배당을 줍니다. 세입자에게.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어느 집을 낙찰을 받는데 거기 세입자가 있다. 세입자가 안 나가고 버티면 어떡하냐. 이사 비용이라도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배당을 받아가기 때문에. 그런데 세입자가 아니고 집주인이 살고 있을 수 있죠. 집주인은 아무것도 없이 다 날아갈 수 있죠. 그럴 때는 나 돈이 지금 너무 갈 데가 없으니까 이사 비용 좀 주십시오 하면 이사 비용을 줄 거야? 아니면 집행관을 부를 거야? 이사는 좀 줘야지. 아니, 그러니까 집행관 부를 돈을 이사갈 사람한테 준다는 거지. 어차피 안 나가면 집행관을 불러야 되는데 집행관에 돈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정 그렇다면 내가 집행관 부르기 위해서는 한 250 들어가는데 내가 250 그냥 집행관 부를 돈 드릴 테니까
좀 나가실래요? 이렇게 얘기를 해서 협상을 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근데 집 주인이 아니고 누가 있다? 세입자가 있는데 세입자는 어디서 가져간다? 법원에서 배당으로 가져간다. 그러면 낙찰자인 난투라가 집을 비워준다. 명도 확인사. 그 확인이 돼서 그걸 가지고 가야지 법원에서 그 세입자 배당을 줍니다. 그러니까 세입자가 있을 때는 우리가 그런 생각 안 해도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나가면요. 예? 확인서까지 써줬는데 안 나가. 배당 받아놓고 했잖아. 그럼 배당을 못 받아요. 확인서를 안 써집니다. 아니 이제 확인서를 받아놓고 안 나가면 어떡하냐 그런 얘기지. 아니 나가야 확인. 나갈 때 이제 확인. 이사짐 뺀 다음에 이제 아니 그렇지 않고 아니 그렇게 하는데. 그러지 않고 그냥 예. 아직까지 그런 적은 없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막 나가는 걸 가지고 예를 들어서 설명한다 그러면 할 말이 없는 거지 뭐 그걸 어떻게 뭐 내가 저기 강의실에 오다가 교통사고 나서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저는 그렇게 하든지 내가 저 사람한테 빌려줘서 아무리 뭘 해도 저 사람이 가다가 뭐 코로나에 걸려서 죽으면 어떡합니까 뭐 이런 게 막 나가는 얘기하면은 답변을 못 하는 거죠 뭐 그런 답변은 제가 이렇게 답변들이 어떻게 하냐면 우리 사장님 저기 비행기 한 번씩 타십니까? 비행기 타다가 비행기 떨어지면 고장나면 떨어지면 죽는데 비행기 왜 타요? 확률이 적으니까. 그러니까 아주 극히 적은 확률을 걱정하는 사람들일까봐 걱정하는 사람은 특수임의하면 안 돼. 선생님 그러면요 토지 지분만 이렇게 낙찰받았을 때 그 위에 건물은 안 포함되어 있을 때 건물에 살고 세입자가 배당 신청할 때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뭐 어떻게 뭐 나간 걸 내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명도 확인서 해주려고. 아니 그렇지 않고 그거 아직 우리 강의를 다 안 들었는데 이 특수경매에서 보면 나오거든요. 이제 나오는 게 뭐냐면 땅 위에 건물이 있기 때문에 땅을 낙찰을 받았어도 그 건물이 세입자 있으면 배당을 해줘요. 근데 그 배당 받으려고 그러면은 그 땅 낙찰자한테다가 저 받아준다 이런 얘기예요. 나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받아와야 배당을 받았어요. 그게 내가 건물 훔쳐봤는데.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집주인이 아닌 경우에는 땅 주인한테다가 비워준다는 것을 쓸 필요는 없죠. 건물 주인한테 해야 되는 거지. 나는 땅만 낙찰을 받았잖아요. 땅만. 건물 주인은 다르잖아요. 근데 그건 세입자잖아요. 세입자는 배당 요구를 했으면 땅만 배당을 받았어도 된다? 준다 이런 얘기예요. 뭘 줘요? 뭘 줘? 배당을 준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안 나가죠. 안 나가. 안 나가는 거는 나는 그러면 그 사람이 나갔다고 건물이 내 거야? 아니 세입자 나갔다고 건물이 내 거냐고. 아니죠. 그러니까 나는 어차피 건물 주인을 상대로 어떤다? 철거하고 지조를 내라라고 나는 건물 주인으로 한테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봤을 때 건물 주인이 배째라고 할 수 있다 보니까 세입자한테도 같이 너도 내가 내 땅에 건물에 같이 살고 있으니까 너도 나가라. 건물 주인도 철거하고 나가고 지려내놔라. 너도 지려내라. 이렇게 땅 주인으로서는 세입자한테다가 나가라는 게 아니라 네가 내 땅에서 거주하고 있으니까 어떡한다? 나갈 때까지 지려달라고 연대해서 건물 주인과 세입자 연대해서 같이 피고로 집어넣을 수는 있죠. 근데 건물 주인이 아닌데 나한테다가 땅 주인한테다가 나 나가겠다 뭐 이런 걸 받고 그런 건 아니지 않냐 이런 얘기죠.